이슈, 실적, 수급, 차트 등 4가지 조건을 가지고 종목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네 박자 종목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김경남 오름투자연구소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루만 또 제가 나왔는데 또 하루 특별 출연이라고 네, 하셨어요. 맞습니다. 뭔가 통하는 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네 박자로 탈탈 털어볼 종목 뭘까요?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바로 제주항공. 애경그룹에 소속된 LCC 저비용항공사입니다. 업계에서 또 1위이기도 한데 종목에 자세히 들어가기에 앞서서 업황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이게 저비용항공사인데요. 이 업황 요즘 어때요? 네, 저비용항공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장단점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과거만 하더라도 최근에 저가항공사들이 굉장히 파일을 넓혀왔습니다. 저비용항공사라고 대표적 볼 수 있는 게 단거리 국제 노선 쪽으로 좀 집중을 해서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가격을 가장 따지기 때문에 동남아시아라든가 일본 쪽에 고객들이 조금 많이 몰리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티웨이항공이라든가 제주항공 같은 1등 저가항공사를 중심으로 최근에 에어서울이나 에어부산 같은 이 많은 저비용항공사들이 생겨나가기 시작을 하고 있고 3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신규 저가항공사를 면허 발급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포화되는 거 아니냐, 너무 이제 수요보다는 공급이 많아지는 게 아니냐,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신규 저가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로 버티기가 조금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대형항공사 중심으로, 즉 제주항공이나 티웨이항공사 중심으로 M&A 쪽으로 합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저가항공사 1위 업종인 제주항공 쪽으로 집중해보는 전략이 현재까지 유효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업황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이 싸움이 앞으로 좀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 위주로 관찰을 해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주항공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이거 어떤 기업일까요? 네,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이제 애경그룹 소속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국내선 같은 경우는 약 14%의 점유율로 독보적인 1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대형항공사 마찬가지겠지만 이 1위 기업, 독점 기업 쪽으로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가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올해 1월까지만 하더라도 좀 밀리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바닥권에서 하방에서 조금 올라가고 있다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현재까지는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특징적으로 보자라면 단일 기종으로 비용 절감을 하는 노력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타 항공사들과의 차이점 볼 수 있는 게 현재 한 33대 정도의 비행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모두 보잉기로 당일 기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B737 기종으로 현재 한 190석가량의 비행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단일 기종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역시나 30대 이상의 비행기를 유지하면 리스 비용도 절감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수리 비용 같은 경우도 부품 같은 경우도 비용 절감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를 가져가게 된다. 현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점도 동일한 공기를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노선을 탄력적으로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항공사를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자면 이 비행기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 노선 취소가 된다던가 대체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역시나 동일기로 운행을 하다 보기 때문에 노선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승무원이라든가 혹은 조종사들 같은 경우도 유동적으로 친숙한 항공기를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 점도 강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는 성수기의 기대감도 점점 커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월 같은 경우도 이제 3일절에 3일 동안 연휴를 가져갔는데 지금 인천공항 같은 경우 나가보면 굉장히 많은 인파들로 붐비게 되고요. 거의 모든 항공권이 매진입니다. 결국에는 저가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수요를 바탕으로 매년 꾸준한 성장을 이뤄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주가 좀 빠져있을 때 1등 저가항공사인 제주항공 쪽으로 노려보는 전략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어떤 항공기를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유지 비용이 다르다는 거요. 잘 운영을 하고 있다는 평가 주셨고요. 그런데 실적 볼까요? 4분기에 사실 기대도 못 미쳤고 영업이익이 그 전년 같은 기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LCC 전체가 지난 4분기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과연 그래서 이제 실적이 바닥을 딛고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거든요. 실적은 어떻게 보세요? 네, 역시나 실적이 현재까지는 가장 중요한 뉴스가 팩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4분기 실적을 조금 살펴보자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한 21%가량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3,175억 정도로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영업이익 자체가 54억 정도로 전년 대비 한 69%가량이 크게 좀 감소가 나와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 지금 매출액 감소, 미출액 증가, 영업이익 감소가 1분기 내지는 2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단기적인 악재로 인해서 이제는 다시 한번 반등할 것이냐가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단기적 악재다라고 현재까지 보고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살펴보자면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항공기를 8대가량을 신규로 출항을 했습니다. 신규로 유치를 했기 때문에 현재 공급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37%가 증가를 했는데 역시나 고정 비용이 조금 증가했다는 점, 이 고정 비용 증가로 인한 단순한 분기적 영업이익 악재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역시나 적강선을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노선인 일본 노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작년에 일본이 자연재해 때문에 노선이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여행객 또한 감소했기 때문에 최근에 1분기 통계만 놓고 보더라도 4분기보다는 빠르게 일본 여행객이 확정하고 있다는 점, 역시나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매출액 증가 포인트를 조금 볼 수 있다는 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한 가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유가가 빠르게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류세 인상이 들어가서 유가 관련된 유류세 때문에 역시나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최근에 유가가 배럴당 55불 선으로 빠르게 조금 내려가면서 유가 같은 경우도 안정을 찾고 있다는 점, 역시나 유가가 분기 한 3, 4개월 이후에 반영되는 점 보자라면 2분기 내지 3분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유류세 인하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악재는 좀 지나갔고 아마 1분기부터 2분기까지는 빠르게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액이 다시 한번 올라올 것으로 현재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요즘 봄바람이 부니까 살랑살랑 저도 여행 갈까 이 생각이 들었는데 보겠습니다. 제주항공 얼마나 실적이 좀 개선이 되는지 여부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를 해볼까요? 정말 한 달 정도 가까이를 외국인들이 계속 팔더라고요. 근데 딱 그 기간 동안 기관이 더 샀습니다. 줄기차게 사사를 외치던 기관, 이거 수급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기관 외국인 같은 경우가 양매도가 조금 나온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기관이 받아갔다라는 저는 긍정적인 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렇게 기관 순매수가 들어가면서 바닥권에서는 좀 빠르게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다는 점, 기관의 매수를 통한 반등세는 긍정적인 뷰로 볼 수가 있겠는데 자, 현재 지금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 차트를 확인을 해보자면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들과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기관 쪽에 전부 다 순매수로 받아가는 모습 보입니다. 특히나 금융투자라든가 투신 같은 경우가 좀 받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투신의 순매수 같은 경우는 단기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긍정적인 수급 시그널로 볼 수가 있겠고요. 한 달 동안의 순매수만 놓고 보자라면 개인이 한 20만 주, 외국인이 한 28만 주가량 순매도가 나왔는데 기관이 44만 주가량의 순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기관의 순매수를 통한 반등세는 긍정적인 뷰로 보기 때문에 수급 상황은 양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일까요? 기관이 사서일까요? 주가 최근 들어서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트 분석도 해주시죠. 네, 차트 분석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볼 텐데요. 주가 차트만 놓고 보자라면 사실 작년 5월 달부터 주가가 조금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수와 거의 연동해서 좀 내려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주봉상 흐름을 조금 보자라면 크게 보면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흐름을 조금 보여줬고요. 저점에서는 25,000원, 고점에 5만 원 사이의 횡보형 패턴을 보여줬는데 자, 일봉상 흐름 보자라면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동반 하락을 해줬고요. 그리고 올해 1월 달 저점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반등세가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전고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지금 매출액이 상승하는 저가항공 1위 기업을 조금 싸게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차트는 모습 보자라면 기관이 지금 매집이 들어갔던 타이밍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이렇게 35,000원 미만 구간에서는 매수한가 형성하면서 매집 만들어졌습니다. 기관의 매집을 통한 주가 상승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1차적 전고점이 4만 원 구간만 돌파한다라면 다시 한번 5만 원 구간까지 열려있는 패턴으로 보여진다는 점, 현재 이런 흐름 보자라면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정배열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4만 원 돌파 나오면 안정적으로 5만 원권까지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4만 하방부터 시작을 해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차트 상태는 보여집니다. 가격 전략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1차 목표가 4만 원으로 보면 되겠네요. 2차가 5만 원이고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가격 전략도 제가 같이 한번 좀 안내를 해드리면요. 예. 현재는 주가가 시장가가 38,550원 구간에 살짝 조금 밀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차 매수 가격은 시장가부터 시작해서 39,200원까지는 매수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현재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 통해서 신규 접근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1차 매도 라인 같은 경우는 전고점 근처까지 보는 거 가능할 것 같은데요. 5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5만 원 구간에서는 1차 매도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길게 한 6만 원까지 보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점 1차로는 5만 원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하방이 조금 밀려준다라고 하면 손절 포인트를 좀 길게 잡으시고 31,000원 구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가격 전략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네 박자 차트 대한항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 나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적이 조금 아쉬운데 나머지가 좋네요. 모멘텀 쪽이 가장 후한 점수를 받았네요. 의견 좀 체크를 해볼게요. 네, 실적이 조금 부진하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실적이 한 분기 정도가 좀 부진했기 때문에 실적도 예. 올해 1, 2분기 정도에는 반등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역시나 상승할 만한 모멘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사박자로 보더라도 안정적이다. 충분히 저점 구간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좋은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격에 대한 매력이 느껴진다라는 평가와 함께 제주항공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김경남 오름투자연구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